자, 제 이름은 정은혜고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제 작업실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미술 치료를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생태예술가로도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업명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이 틀리진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또는 사람과 자연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서로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보는 100일 그림일기라는 여정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고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늘 그렸고 사실 되게 소극적이고 집에서 혼자 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런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늘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만 년 전, 30만 년 전 우리 선조가 그린 그림인데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동굴의 가장 안쪽,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 줄 모르는 우리 선조가 뭐 어두운 곳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가기 어려운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신의 염원을 담은 그림들을 남들이 볼 수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행위. 이게 동굴벽화가 나타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DNA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어떤 심상을, 염원을, 기도를 아주 깊은 곳에 가서 표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위한 그림일기 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고, 언제 그림을 멈췄으며, 언제부터 그림이 힘들어졌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이 뒷면이에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게 그림이냐, 그게 손으로 그린 거냐, 발로 그린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그린 그림이 교실 뒤에 걸리지 않더라. 또는 내가 그린 그림은 선생님이 거꾸로 그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린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손이 떨리기도 하고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일종의 트라우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림을 멈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이런 반응이 있을까를 탐구해보고 많이 의논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런 저의 결론은 이것이 우리가 배워서 잘하게 된 거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잘하던 것을 뺏긴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전 산수를 굉장히 못하는데 지금 산수를 못한다고 뭐 불편한 일이 있긴 하지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진 않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물리를 못했다거나 뭐 어떤 걸 못했다고 해서 어른이 돼서 그걸 다시 하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이걸 왜 못하는지 수치스러워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일기를 통해서 또 그림일기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이기도 해서 그림일기를 통해서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기뻐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은 잘 그리고 못 그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가 너의 그림을 선택해서 어디 걸어주고 아니 이게 잘 그린 거다 못 그린 거다 말하는 것하고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의 깊은 대화이고 나는 누군가가 판단하거나 지적질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 일기를 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림이나 글로 자기의 삶을 표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림 일기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 제목이 나를 돌보는 그림 일기예요. 여기서 나는 사실 어떤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 내가 있고 그 내가 옥신각신하면서 내 안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나를 돌본다 할 때 나는 과거의 나이기도 하고 지금의 나이기도 하고 내가 염려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나이기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잘 나오지 못하는 내면 나일 수도 있고 나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여러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림 일기는 여러 나, 또 이 나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림 일기를 어떻게 그리냐, 그림 일기를 어떻게 쓰냐 많이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자유연상이에요. 제가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 텐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글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림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것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고 변화를 상상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일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인데요. 일단 내가 처한 상황에 또는 나의 감정에 이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에 깊게 공감하고 나면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의 상태와 공감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처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치료는 우리한테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고, 볼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림 일기는 일기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반복적인 것이고 일상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20대 남자 청년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 여러 명의 내가 나오는데 다 자기입니다.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투사인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나이기도 하고 극복이 안 돼 있는 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보여주는 나이기도 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런 면이 있어요. 어리숙한 아이가 있고요. 그 어리숙한 아이가 무술을 배우면서 사무라이가 되고 자, 용기를 얻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자아가 생성이 돼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역시나 어, 자신 없고 이런 부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계속 존재하거든요. 이런 나의 여러 역동들이 일어나고 관계를 맺는데 내면에서 여러 나의 자아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내 주변 관계, 특히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관계들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를 돌본다, 나의 우주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림 일기 두 번째 특징으로서 연상작용에 의해서 글과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오늘 한 건데, 이걸 딱 봤을 때, 뭐 어떤 순서로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릴 때 사실 저도 몰라요.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시작하면 그것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그림과 글이 서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왼쪽에 있는 파도 모양이에요. 제가 바다에 가서 플라스틱을 줍는 거를 자주 하는데 요즘에 제주도에 태풍이 많이 불어서 플라스틱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절망감도 느끼고 이랬는데 제일 먼저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플라스틱이 물결 따라 있는 거를 그리고 나니 제 마음에서 토하듯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받아 쓰고 이야기를 받아 쓰다 보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과 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이 방법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글부터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림부터 그리는 분도 있으실 텐데 내 마음의 여러 작용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글이 나왔다, 그림이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공감하고 깊게 공감하고 나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림일가 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인데요. 이 그림이 이끄는 대로 그리다 보니 오른쪽 그림이 나온 건데요. 왼쪽 그림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허할 때 그린 그림이에요. 마음이 너무 배고파서, 마음이 너무 허해서 허한 나를 그리고 나니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시로, 노래로, 그림으로, 자연으로, 친구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른쪽 그림을 그린 건데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걸고 말 건 그것을 따라 그리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구나라가 나타나고 오른쪽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림 일기의 힘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림이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주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그리면 그 다음에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상상과 여유가 생기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카카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신다면 나의 어두운 감정이 두렵지 않고 불안함이 끝도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 일기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전 미술치료사로 상담사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습관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림 일기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습관을 만들려면 꼭 따라 하셔야 될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자신과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하기 시작하면 게임 끝. 습관을 못 만들어요. 일주일에 뭐 3번 한다. 그렇게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와 타협하게 되고 협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3일 그림 일기를 그린다고 결심을 했다면 스스로하고 싸우게 돼요. 예를 들자면 아, 오늘 안 그렸으니까 뭐 내일 2개 그리지 그런다거나 주말에 몰아서 하지 이런다거나 스스로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데 습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긴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하고 협상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룰을 만들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매일 하는 것, 또 같은 시간에 하는 것,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같은 그림책을, 그림 일기장을 펴놓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변화에는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새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아,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신호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라요. 하기 싫어요. 우리가 의지력이 굉장히 높을 때는 아마 지금 1월 1일 이럴 때 뭔가 새로운 습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 의지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는 저항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항이 커지고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면 습관을 만들 수 없어요. 저희가 100일 동안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림 실력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매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최소한의 노력을 쓰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저항. 이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그림 일기를 정말 끝깔나게 멋지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점점 저항이 세져서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루에 1번 그림 일기장을 열어서
날짜를 쓰고 뭔가를 하나 그리겠다. 근데 그 그리는 것이 대단한 그림이 아니라 뭐 선을 하나 긋겠다. 점을 하나 찍겠다. 최소한의 목표를 잡는 건데, 이 최소한의 목표 잡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 일기장을 열고 날짜를 쓰고 점을 찍었다면 닫기가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시작을 했으면 더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목표를 두고 그 다음을 조금씩 조금씩 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이제 그림 기술을 배워볼 건데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림 일기를 그리고 또 치유적인 작업을 할 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특히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벗어나기 힘든데, 우리가 마음에서 엄청난 감정이 올라올 때나 아침에 아직 잠이 깼기 전이나 이럴 때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날것의 감정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되게 오래 두고 그림을 그리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자기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고치게도 되고 이렇게도 해보게 되고 저렇게도 그리고 좀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림 일기는 목표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 카카오 프로젝트는 서로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만 결국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그리려고 하는 마음을 두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그리는 것, 또 진솔한 나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그리는 거를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어요.